2001문 그래마 52페이지에 나오는 형용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형용사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지금 아직 우리 진도 지금 덜 끝났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빨리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쌤이 요거는 영상으로 일단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부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단 핵심이 뭐냐면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 성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거는 명사인데 그 명사에다가 덧살을 붙여주는 것들이 보통 이제 형용사가 이제 여기 많이 해당되고, 유니트에 나오는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꾸며주는 것들이 바로 부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꾸며준다거나 아니면 형용사를 꾸며준다거나 아니면 부사끼리 서로 꾸며준다거나 아니면은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거나, 특히 문장 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부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문장의 의미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재원이가 이번에는 100점을 맞기 싫어요 이래가지고 100점 나 안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러 막 모르는 문제 하나 딱 봤는데 그냥 대충 찍은 거야. 근데 100점이 됐어. 그럼 100점 돼버렸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불행하게도 그는 100점이 되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이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왠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냥 100점 못 맞을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100점이 맞았다. 그러면 이거는 운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사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문장 자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형용사부터 먼저 볼게요. 자, 형용사는 대부분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이를 이제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그런 얘기고요. 뒤에 보니까 띵바디 원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여러분들 3학년이 곧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전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명사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형용사 단어도 사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수, 상태 이런 것들로 따져가지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꾸며져도 한 3개 정도에서 보통 끝나거든요. 잘생긴 8명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그란 말을 딱 뺄게요. 잘생긴 8명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잘생긴도 형용사고 8명도 형용사예요. 그런 식으로 앞에 꾸며주는 것들은 약간 단어가 한 개 정도로 끝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신 대비하면서 분사라든지 관계대명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쌤이 짝배기를 이렇게 껐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뒤에 설명할 말들이 많을 때, 그럴 때는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를 이제 기본적인 골자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했던 thing, body, one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thing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렇게 들어갔을 때 뒤에다가 special을 넣는 거예요. nothing special, any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런 띵자가 들어갔든지 아니면 someone, anyone, no one, no one은 좀 아니고요. 그러니까 nobody, 다시 갈게요. somebody, anybody, nobody 알겠죠? 그 다음에 somewhere, anywhere, nowhere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뒤에서 이제 꾸며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태생적인 형용사 단어는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더라. 앞에만 꾸며주는 게 아니고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그 얘기가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자, 비동사와 같은 동사 뒤에나 아니면은 목적어 뒤에 보어로 쓰여서 명사인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해 주기도 하더라 하는데, 요건 이제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로 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 동사 다음에 이렇게 보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주격 보어예요. 그럼 주격 보어 중에서 형용사를 그러면은 주격 보어로 쓰는 것은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필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거는 누가 결정 지어주냐면은 동사가 결정 지어주는데요. 동사 중에서 비동사, am, is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감각동사.
감각동사 중에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look, sound, smell, 뭐 tast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단어들 뭐 하나 더 얘기할 것들이 좀 겹칩니다. feel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 중에서도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대표적으로 keep, remain, stay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들어가면 뒤에는 형용사 보호를 쓴다 하는 거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목적격 보호로 얘기하는 경우는 여기다가 쓸게요. 자, 목적격 보호가 이제 형용사인 경우예요. 그럼 이럴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 얘가 형용사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결정 지어준다? 마찬가지로 동사가 결정 지어줍니다. 그럼 이 동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find, make, 그 다음에 생각을 나타내는 것 중에서 뭐 believe, think,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keep이 들어가요. 그 다음 하나 더 얘기하면은 뭐 고려하다 하는 단어에 consider 이런 단어들도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알아내다 발견하다 하는 거니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재원이가 승환이를 보는데 승환이가 되게 행복해 보여요. 근데 왜 행복하니 물어보니까 승환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you make me happy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본 재원이가 뭐라 생각하니까 I found 승환 happy. 아, 나는 승환이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여기에 believe, think 같은 경우도 생각 같은 거기 때문에 야는 항상 뭐뭐 하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승환이가 괜찮아 헤헤헤헤 이러고 댕겨요. 그럼 되게 뭐 웃긴 상황이긴 하겠지만 얘가 재원이가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되게 행복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I believe 승환 happy 이런 식으로 나는 승환이가 행복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think도 마찬가지고요. keep 같은 경우는 계속 행복함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consider도 believe, think랑 같은 계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형용사가 보호로 쓰일 때는 주격 보호로 쓰이거나 아니면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호로 쓰인다. 근데 결정은 누가 지어준다? 동사가 결정 지어준다 하는 거 그런 얘기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업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어진 단어를 적절한 위치에 넣어서 문장을 다시 쓰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There will be a storm next week 합니다. 여기서 huge 하는 단어는 거대한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얘가 들어가려면 명사를 꾸며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문장에서 명사 쓰일 놈은 누구밖에 없어요? storm밖에 없죠. 그럼 storm 앞에다가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 겁니다. 어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하고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I heard something from Robin. 나는 로빈으로부터 어떤 것을 들었다. 근데 funny가 형용사잖아요. 그럼 이것도 명사 꾸며주려고 하면 something 뒤에다가 이렇게 funny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나 혼자밖에 없는데 굳이 내가 마스크를 찰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네요. 지금 잠깐 마스크를 좀 뺄게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하는데 자, Mike was quietly during the meeting 합니다. 자, 회의 중에 이거는 전체명사니까 뺄게요. 회의 중에 마이크는 조용했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quiet이 답이 되고요. 이번에 your plane is good, well인데 good은 형용사로 좋은, well은 보통 이제 부사로서 잘이라고 얘기하죠. 너의 계획은 잘이다가 아니고 너의 계획은 좋은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good이 되는 거고요. 3번에 the dessert was tasty 합니다. 그 디저트는 맛이다가 아니고 그 디저트는 맛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tasty가 되는 거고 4번에 this coat is very warmly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very가 부사로 빠졌기 때문에 얘는 없다라고 치게 되면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5번 It was a difficult question 합니다. difficult 어려운 질문이다. 이거는 어와 명사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difficulty는 명사로 어려움이에요. 그 다음 6번은 the news made me 자, 그 뉴스는 나를 뭐한 상태로 만들었다? 화난 상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답은 angry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타이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타이틀은 뭐냐면은
many, much와 그 다음에 few, little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서 셀 수 있는 명사는 다시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뒤에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앞으로는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셀 수 있는 명사일 것 같으면 뭐가 가능해요? 복수형이 가능해요. 근데 셀 수 없는 명사는 무조건 단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뒤에 이런 식으로 복수명사 student가 아니고 students가 나와 있으면 이때는 many를 쓰고요. 만약에 셀 수 없는 명사 중에 그냥 생긴 꼬라지가 단수로 쓰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땐 much를 쓰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만약에 단수형일 때는 그럼 many를 써야 돼요? much를 써야 돼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단수면은 한 개를 얘기하는데 한 개에다가 많은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두 개를 통합해 가지고 이제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게 바로 뭐냐면은 a lot of나 lots of나 plenty of나 이런 것들이 쓰이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 중엔 이런 게 있었어요. 교과서 본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많은이 있다 해가지고 a lot of라는 말을 썼어요. 본문엔 이게 나왔어요. 근데 본문에다가 여기다 시험 문제는 여기다 밑줄을 꺼놔놓고 다음 중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뭘 보고 확인해야 돼요? 뒤에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그걸 보고 판단해 줘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있는 거의 없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자 개수는 똑같습니다. 개수는 똑같은데 이거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항상 얘기할 때 특강 때도 얘기했고 매번 문법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집에 왔더니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머니가 만두를 줬는데 만두 3개를 주셨어요. 근데 식성이 정말로 엄청난 승환이 같은 경우는 만두 3개를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데 식성이 많이 조금 이제 그 뭐라 하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식성 그렇게 많이 좀 대식가가 아닌 그냥 적당히 먹는 애들 같은 경우는 만두 3개 있네? 좀 있네?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가 있는 경우라면은 대체적으로 긍정 표현에다가 많이 쓰지만 어가 없는 경우는 부정 표현에다가 많이 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사실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걸 얘기하는 문제는 정말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오고요. 여기에 단수냐, 여기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결정 지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럼 누가 또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time은요 s 붙을 때 있지 않아요? 네, 있어요. time이 만약에 횟수로 들어갈 때는 뭐 once, twice, three times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럼 그럴 때는 이제 몇 times가 들어갔기 때문에 a few times가 맞아요. 그냥 몇 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많은과 마찬가지로 이 a lot of, lots of, plenty of처럼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둘 다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some하고 any가 여기 들어갑니다. 요것도 필기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many, much 대신에 많은이라고 둘 다 쓸 수 있는 경우가 a lot of, lots of, plenty of라면 few와 little의 관계에 대해서 둘 다 쓸 수 있는 관계는 some이나 any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요. 잘 기억을 해놔 놓으세요. 자, 그래서 그 뭐 암기 팁에 보면은 뭐 any 어의 유무와 관계없이 뭐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식으로 쓰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few는 복수 명사, little은 단수 명사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체크업 한번 볼게요. 남이 has a friend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제 자체가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될 수 없는 거 하나만 잡으면 되겠죠. 바로 뭡니까? much는 일단 안 되기 때문에 lots of하고 plenty of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보면은 we had 다음에 a few, many, a lot of 해놔놓고 rain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난 여름에 비가 내렸다 이런 얘기인데 a few나 그 다음에 many는 쓸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a lot of를 쓰면 되고요. 3번에 there is a soup라고 나왔어요. soup는 액체잖아요. 그죠? 액체 자체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 soup 셀 수 없어요. 슈퍼 가니까 soup 많던데요. 그거는 soup 가루를 얘기하는 거고 그건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얘기고요. 그땐 a pack of soup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two packs of soup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soup가 셀 수 없는 명사라서 many와 few는 될 수가 없고 a little만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people이 있죠? 그럼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many 가능하고 much, a little은 안 된다 하는 거. 그
다음 5번은 I drink. 그 다음에 water가 나왔죠. water. 그러면은 another부터 되고요. little도 되고요. many는 안 된다라는 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체크업 2로 보면은요. 나는 외국어를 몇 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languages라고 나왔으니까 몇 개 좀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자리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많은 언어가 아니라 몇 개 언어라 그랬으니까 a few가 답이 되고요. 쓸까요? 또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거여서 older. 자, 그 다음에 다행히도 나는 그 시험에서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실수가 적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mistake s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그냥 few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이곳은 향기가 거의 없다. 지금 여기 smell이니까 단수명사 쓰였죠. 그러면은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little를 쓰면 되고요. 4번에 그 복사기는 소음을 조금 냈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소음을 냈대요. 그러면은 이 자리는 a little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5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주의해야 할 형용사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숫자, 단수명사,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숫자 더하기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보통 이제 하이픈, 즉 이런 짝대기 정도로 연결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숫자 뒤에 명사는 항상 단수형으로 쓴다라는 점. 요거를 별표 하나 쳐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 3-year old boy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이거 자체가 뭐냐면 형용사예요. 짝대기 연결된 게.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이 말이 결국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를 다르게 짝대기를 안 쓰고 바꿔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시간 단위는 복수형으로 바꿔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살이면 당연히 안 묻겠죠, 그죠?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a number of와 the number of인데 요거는 별표 곱하기 3개 쳐주세요. 고등학교 가서도 많이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a number of는 동그라미 치세요. 많은이라는 의미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에 쓰여서 복수 취급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주어로 쓰여도 복수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많은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그냥 수예요. 그러니까 뭐뭐의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단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수 동사를 쓴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많이 헷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더 플러스 형용사인데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은 형용사 더하기 people을 얘기하는 건데 저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rich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부자들이에요. 그냥 부자인 사람들. 아시겠죠? 부자인 사람들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더 rich만 되겠습니까? 뭐 더 poor도 되겠죠. 그럼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될 것이고 더 dead라고 하게 되면은 죽은 사람들, 뭐 사자들 이렇게 얘기해서 사자, 라이언, 이게 아니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표현들도 마찬가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자, John is a boy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짝대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중간에 시간 단위는 단수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5-year old 요게 답이고요. 2번에 on weekends the number of people go to the movies 합니다. 일단 이거는 동사를 파악해야 됩니다. 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돼 있다 하는 거는 주어 자체가 복수로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the number of는 people의 수를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단수 취급한다 그랬고 a number of는 많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man이랑 같은 계열이라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a number of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This tree is 3 meters tall 한데 지금 보니까 짝대기가 안 꺼져 있죠? 그럼 이때는 단위를 얘기할 때 복수형을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In Korea the elderly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지하철을 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답이 어리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이 맞으면은 동그라미 X하고 틀리면 X하고 바르게 붙이세요. 이 문제 풀 때마다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동영상 멈추고 그 다음에 풀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ou look nice in your new skirt. 새 치마를 입어서 너는 멋져 보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nice가 형용사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24 years old player입니다. 24살 된 그 선수가요 3번이나 그 뭐 우승을 했더라, 그 상을 탔더라 이런 얘기인데 짝대기가 들어가면 시간 단위가 시간 단위의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수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s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20 year old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has something인데 something이 명사고 has이 뭐예요? 형용사죠. 그럼 얘네 둘이는 자리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This book has a useful information 하는데 이 책은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해석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The dinner was so tasty. 자, 그 저녁 식사는 매우 맛있었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 비동사 들어갔고 여기 taste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tasty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 6번에 The old has a lot of health problems.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더 다음에 형용사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복수명사를 쓰는 거 복수주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has가 아니라 had, 그를 써줘야 된다 하는 거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The number of people visit 합니다. 사람들의 수가 이 박물관을 매년 방문한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The number of가 아니라 a number of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돼 있으니 그러면 주어도 마찬가지 복수주어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1번에는 지금 밀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병에 밀크가 이렇게 된 상태인데 거의 비었대요. 그럼 우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는 little이 들어가야 되고요. I bought these earphones 합니다. 나는 이 이어폰을 샀습니다. 막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days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보통 며칠 전에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며칠 전에니까 복수형 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a few를 답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 just put 그 다음에 salt in it 합니다. salt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소금이니까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되겠죠. You don't need much 합니다. 많이 필요는 없다. 조금만 넣어라 이런 얘기니까 요때는 a little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people이 나왔으니까 복수형 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를 써야 돼요. 박물관이 가득 찼대요. 그럼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many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actress is not famous. 그 배우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볼까요? 알아보지 못할까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알아보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부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few people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most people don't recognize her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 we cannot go home early today. 우리는요 집에 일찍 갈 수가 없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럼 할 일이 많다는데 work니까 지금 단수명사야. 그럼 할 일이 많다. much가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C번 가볼게요. 어제는 바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 there was a 거의 없다. wind는 셀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바람, 두 바람, 세 바람 이러지 않으니까. 또 누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선생님 바람 피면은 그거 바람 핀 거 셀 수 있다니요. 갑자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아니?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한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없다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 그래서 이거는 little, wind 이렇게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5m 깊이의 구덩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5m 깊이의 구덩이래요. 그러면 구덩이가 지금 여기 있고 5m 깊이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건 형용사로 꾸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숫자, 그 다음에 단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5 meter deep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몇 분 내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은 몇 분 내로 긍정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in 그 다음에 minutes가 들어가야 되는데 in a few minutes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4번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이 공원을 방문한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들을 했으니까 여기 넘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했으니까 a number of 그 다음에 관광객들 그러면은 tourist 그 다음에 visit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건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산다. nowadays가 오늘날이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산다. 그러면은 lots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lots of people 그 다음에 혼자 산다. live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렇게 들어간 이야기가 형용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이야기요. 잠시 끄고요. 그 다음 부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6페이지 부사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명사의 보충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는 항상 명사 바라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다면 부사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들어갑니까? 부사인 경우에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꾸며준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부사는 문장 곳곳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문장 곳곳에. 그럼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어떻게 해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재원이가 밥을 먹어요. 근데 재원이가 TV 보면서 먹어요. 그러면은 TV 보면서가 이제 부사가 되는 거죠. 이건 좀 길게 설명하는 거고요. 승환이가 짜장면을 먹어요. 승환이가 짜장면을 느릿느릿하게 먹어요. 그럼 느릿느릿하게 먹어요. 느릿느릿하게. 이게 부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명사가 아닌 다른 것은 이렇게 들어가죠. 모두 부사가 수식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대부분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예문을 보시기 전에 일단 주의사항을 먼저 보면은 명사에 ly가 붙은 경우는 뭐 friendly, lovely, weakly 같은 경우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순물 뭐 하나가 추가가 되면은 형용사가 되고 그 형용사에서 불순물이 더 추가가 되면은 부사가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단어 하나를 굳이 추가할 것 같으면은 costly 같은 경우도 하나 적으세요. 비용이 드는 이런 뜻도 여기에 추가를 좀 하나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Spring vacation goes quickly 합니다. 봄방학은 빨리 지나간대요. 그럼 지나가는데 빨리 지나간다 이런 얘기죠. This restaurant is very famous in our town 하는데 이거는 매우 유명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famous를 꾸며주는 게 되고요. My brother learns everything very quickly 합니다. 자, 내 남자 형제는 모든 것을 배우는데 매우 배워요. 매우 어떻게 배워요? 빨리 배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부사를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그것은 나의 결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솔직하게 말했을 때 그것은 나의 결점이야 하지만은 뭐 거짓으로도 그건 나의 결점이야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문장 전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 부사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뒤에 문장의 의미나 어떤 풍겨지는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가장 부사의 기본적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체크업 바로 내려가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부사를 모두 찾아서 밑줄을 끄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처럼 부사 단어 밑줄 끄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갈 부사는 누구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베리밖에 없겠죠. 선생님 여기 ly 있는데요. 얘는 명사 다음에 ly 붙었으니까 형용사로서 친근한 이런 뜻이에요. 2번은 갑자기 그것은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헤빌리하게 내렸다 하는 거는 엄청나게 내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알겠죠? 갑자기 내릴 수도 있지만 천천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My brother reads the weekly newspaper so quickly 합니다. 내 남자 형제는 주간 신문을 매우 빨리 읽는다. 그러면 so도 부사가 되고 quickly도 부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5는요. 우리 되게 쉬운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했던 그 얘기거든요. 빈도부사.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부사인 빈도부사는 정해진 위치에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정해진 위치에 쓰이는 거. 그래서 일반 동사가 쓰인 문장에서는 일반 동사 바로 앞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쓰인 문장에는 뒤에 쓰인다. 이게 일단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빈도부사의 단어들을 기억해 주셔야 되잖아요. 빈도부사의 단어들. 그래서 그 단어들도
뭐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게 뭐 항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보통, 종종, 때때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 몇 퍼센트를 뭐 보여주느냐 뭐 그까지는 항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약간 느낌 자체가 그렇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굳이 얘기하면 100%, 80%, 60%, 40%뭐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20%, 얘는 제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하게 좀 설명드릴 게 뭐냐면요. 요 sometimes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저렇게 비동사, 조동사 뭐 이렇게 들어가는 위치도 있지만은 얘가 경우에 따라서는 문장 전체를 꾸며줄 때도 있어요. 하나 적어놔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도 들어가긴 하지만은 문장 전체로서 sometimes he is happy. 때때로 그는 행복하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준부정어구들을 좀 별표 쳐주세요. 이게 나중에 있잖아요. 도치구문에서 자주 쓰임. 도치구문에서 자주 쓰인다 하는데 도치라는 게 뭐냐면은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의문문 있잖아요. 의문문의 순서를 바꿀 때, 그러니까 평서문에서 의문문 바꿀 때, 근데 어떤 문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she is happy 하는데 she is hardly happy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hardly를 문장 앞으로 빼면은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해석은 전부 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다 하나 추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little 이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never 같은 경우는 전혀 뭐뭐하지 않다인데요. never 같은 경우도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never 말고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neither도 있고요. not도 들어가요. 알겠죠? 이런 경우도 이제 주어 동사 도치가 되어가지고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책에서는 지금 그냥 빈도부사 단어 보여주고 그 다음 위치 선정하는 거 그것만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바로 넘어갈게요. 주어진 빈도부사가 들어갈 위치를 고르세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동사 뒤, 비동사 뒤,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뭐 조디, 비디, 일합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마다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조비디, 일합, 조피디, 일합 뭐 어쨌든 뭐 기타 등등 다 얘기하는 건데 뭐 그거 뭐 외운다고 해봤자 그게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쉽게 외우라고 꼼수 같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몰라서 안 가르치겠습니까? 나도 강사 초창기에는 이런 거 다 가르쳤는데 이거 뭐야? 조디, 비디, 일합 뭐 이런 식으로 막 했거든요. 그게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막 썩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볼게요. 1번에 hardly는 지금 문장을 보니까 뭐예요? 뭐 비동사, 조동사가 없죠? 그럼 일반 동사 앞에다가 붙으니까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sometimes 때때로인데요. 이런 경우는 조동사, 비동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있죠. can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3번도 비동사 지금 am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와 형태가 같은 부사 요거 별표 5개 쳐주세요. 암기 필수 자리에다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형용사를 얘기하는 것이냐 부사를 얘기하는 것이냐를 결정짓는 거는 그 단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적으세요. 위치에 따라 달라짐. 위치에 따라 달라짐. 그러면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형용사는 뭐라 그랬어요? 명사 발악이라 그랬으니까 명사랑 같이 뭔가 연관이 되는 거고 부사는 뭐라 그랬죠? 동사,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단어가 hard입니다. hard는 단단한, 어려운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뭐 hard가 뭐 열심히 하는이란 말도 있어요. 뭐 hard worker 뭐 이런 식으로 he is a hard worker.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열심인 하는 이 단어도 하나 적어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로 넘어가게 되면 열심히, 몹시, 심하게, 뭐 어렵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니까 자 위치 한번 잘 보세요. 베리를 빼고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매우 헐다다 하는 거는 맞잖아요. 단단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단단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 시험은 나에게 있어가지고 hard 했던 얘기는 어려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late 같은 경우는 late와 late인데요. 이게 늦은, 늦게 이렇게도 들어가는데 참고로 요 hard 같은 경우 아까 우리 hardly 있었죠? hard에다 ly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거의 뭐뭐 않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빈도부사는 뜻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late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lately라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근데 뜻이 뭐냐면은 우리 현재 완료 때 배웠지만 최근에 하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high 같은 경우도 high 요렇게 나오는데 높은 높게인데 자 산이 높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풍선이 날아가는데 매우 높게 날아간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이게 조금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것도요. high 같은 경우도 ly가 들어가게 되면 뜻은 매우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써놓은 것들 다 적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게 시험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hard냐 hardly냐 late냐 lately냐 high냐 highly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고등학교 가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결국 위치가 어디냐 이건 위치라기보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fast 같은 경우는 뭐 fast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빠른 또는 빠르게 뭐 이런 얘기인데 요 fast는 지금 runner를 꾸며주는 형용사고요. 이 fast는 talk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long 같은 경우는 뭐 긴, 오래 뭐 이런 식으로도 쓰고요. long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게 되면 보통 이제 뭐 갈망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뭐 바래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놔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arly 같은 경우는 이른 아침이라는 말도 되고 여기에 일찍이란 말도 되고요. near 같은 경우 헷갈리시면 안 돼요. near은요. 가까운이라고 얘기할 때 즉 장소 개념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가까운이고 그리고 near은 하나 더 있죠. 전치사로 쓰여가지고 전치사 명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적으세요. 뭐뭐 근처에. 정확한 어떤 장소 근처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런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nea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ly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거의예요. 거의 대략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숫자 다음에 nearly가 들어가면 왜 보통 이제 대략하면 about이라는 단어 기억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 단어도 쓸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enough 요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enough 같은 경우는 뒤에 money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로서 충분한이 되지만 이렇게 large라는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희가 돼요. 그래서 충분히 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retty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pretty 맨날 첫날 예쁜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pretty도 꽤 매우 이런 단어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필수 암기예요. 이거는 독해 들어갈 때 엄청나게 많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엄마야 주위에 나와 있네요. 나 이거 안 보고 지금 설명한 건데. 아이 부끄러워라. 아이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요런 거, 요런 거 해가지고 조금 뭐 영상을 좀 재미나게 하면 띠용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죠? 자, 보겠습니다. Why did you so take so long?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뭐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답은 일단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Tim stretched his arms up high 하죠. 그래서 팀은 그의 팔을 위로 높게 뻗었다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높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n't sit too near to the TV screen. TV 스크린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얘기죠. near이라는 단어가 지금 동사 꾸며주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요. 선생님 저거 전치사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to가 빠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근처에란 말은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가까이. 그 다음에 I haven't heard from him lately. 나는 그로부터 어떤 소식을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이거는 최근에가 맞고요. 그 다음 My parents always work hard.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항상 일을 하신다. 그러면 열심히. 됐습니까? 자, 이건 해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기와 같이 부사의 밑줄을 긋고 그것이 꾸미는 말에다가 찾아 표시를 하세요. 1번 부사 단어 뭐 있습니까? 그렇죠. beautifully가 지금 있죠. 그럼 이게 피아노를 꾸며주진 않겠죠. 그럼 누구를 꾸며줘요? played를 꾸며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Kenley speaks Japanese quite well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부사 단어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이거는 잘, 이거는 꽤 잘. 그래서 둘 다 꾸며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그리고 이 well이 꾸며주는 거는 지금 speak을 꾸며주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And solve the math quiz very easily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풀었는데 쉽게 풀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꾸며줘야 되고 이 very는 easily를 꾸며주더라. 4번 A lot of people live happily in this village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대요.
사실 요 in this village도요. 뭐 부사로 굳이 얘기하면 되는데 사실 요거는 지금 답으로 책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빼고요. happy만 부사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B번.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딱 보니까 무슨 느낌 들어요? 약간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빈도부사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은 전부 다 동사와 연관된 거니까 바로 가볼게요. 그러면 it's가 지금 동사니까 여기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rarely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얘가 일반 동사니까 조디, 비디, 일앞 그러면은 rarely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is가 지금 동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비동사 be니까 usually.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동사도 보이고 동사 원형도 보이고 always 보이잖아요. 그럼 조동사 뒤에 들어가야 되니까 must, always, 그 다음에 follow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여기 동사 is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is, 그 다음에 angry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데 빈도부사가 지금 hardly가 있으니까 hardly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동사가 rains고요. open이 지금 빈도부사니까 그러면은 일반 동사 앞 그러니까 open rains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6번 같은 경우는 조동사 will이 보이죠? 그럼 will never forget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넘어가서 보실게요. C번 near과 nearly입니다. 자, 그 공항은 꽤 가까이 있다. 내가 nearly는 거의 대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수치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요거는 nearly 맞고요. 그 다음에 내 반의 거의 절반이 감기에 걸렸다. 그럼 거의 절반이니까 이거는 nearly입니다. 첫 글자 대문자입니다. 과거원. 알겠죠? 또 이까지 마라. 자, 그 다음에 my birthday is coming near. 내 생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다. 요것도 near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the chair was so 합니다. 그 의자는 매우 어쨌다. 그래서 it was not comfortable.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니까 비동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hard가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Sally can't read books without her glasses. 안경이 없이는 책을 거의 읽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거의 뭐뭐하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hardly가 되고 마지막 6번에 he exercised very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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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lose weight. 살을 빼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hard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이제 챕터 테스트가 남았는데 요 챕터 테스트는 마찬가지 숙제로 돌립니다. 그래서 숙제로 돌리니까 지금까지 봤던 영상들 싹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 챕터 테스트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날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이번 달 내로는 투부정사까지도 마찬가지 영상으로 조금 이제 몇 개 내가 진도 뺄 거니까 그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